작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의 시간이 왔다. 이제 슈퍼 301조 7월 24일 날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뭐 한국을 또 때리겠죠. 뭐 지금 열심히 지금 이재명이 쪽에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뭐 싹싹 비는데 뭐 빌어봐야 뭐 이미 늦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든지 뭐 뭔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잡아놓고 뭐 모수한 대사도 잡아놓고 쿠팡 미국 기업도 때리고 뭐 그래놓고 이제 가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면 안 되지. 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 61기 추모식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뭐 그러고요. 이재명이가 이스라엘을 비난했는데 지금 미국의 유대 금융 자본들이 뭐 레버리지 ETF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돈 싸그리 다 빼나 보네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붕괴되고 있고요. 자, 로이터, 블룸버그 이거 다 유대 금융 자본들이 운영하는 그 언론사죠. K정치 도박판 됐다. 이건 뭡니까? 돈 다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정권 청소 신호탄이 터진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연기금 동원해가지고 코스피를 도박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에서요, 연기금 이거 특검 수사를 하자고 하면은 돈을 잃어버렸던 모든 국민들이 이거 특검하라고 난리칠 겁니다. 난리칠 거고, 민주당에서는 특검 안 된다 하면은 민주당이 박살나겠죠. 자, 국민의힘은요, 연금 공단, 국민연금공단 이거 본부를 전주에서 서울로 이전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 이 돈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이 연금공단의 본부를 왜 전문가들도 없는 저기 전주에다 갖다 놨어요. 서울에 전문가들이 잔뜩 많으니까 서울로 이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나서면요, 전 국민이 좋아라 할 거고, 이제 전라도하고 민주당만 싫어하겠죠. 그러면 뭐 전라도하고 민주당 버리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 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줘. 다른 거 주면 되지. 아니 돈쟁이들 전부 다 빠꼼이 전문가들이 서울에 있는데 왜 이거를 전주에 갖다 놓고 국민들 연금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투기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피눈물 흘립니까? 이거는 전부 다 싸그리 다 잡아들여야 된다. 자, 국민의힘은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사는 전남 나주에서 서울로 이전을 추진해야 될 겁니다. 아니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사가 나주에 있으면 그 나주에 그 전문가들 있나요? IT 전문가가 있습니까? IT 전문가 많은 데가 어딥니까? 그 대전하고 서울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이나 서울로 갖고 가야지. 왜 이런 걸 갖다가 저 나주에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전문가들이 안 가면 아유 여기 지역 인재 채용한다 해가지고 지역 인재 채용해 놓으면은 그러면 그쪽으로 저기 중놈들이 또 저기 귀화해가지고 들어갈지 못 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국민의힘은 이거 연금공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사를 나주에서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추진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전 국민이 좋아라 할 겁니다. 전라도만 뭐 싫어할 건데 어차피 전라도는 표 안 주잖아. 그 버리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자, 극히 우수한 분들 줄여서 극우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를 하죠.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요.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국민들을 대한민국을 침투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저 때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이게 탈도 슈퍼맨 탈도 쓰고 팬다 탈도 쓰고 뭐 노 차이나 노 노스 코리아 노 커뮤니즘 뭐 공산주의 안 돼요 뭐 이런 뭐 쇼도 하고 피켓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했습니다. 한라에서 만주까지 가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8년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국민들이 반중 정사가 거의 한 80%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저 기자로서 뭐 저는 할 일 다 한 것 같고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보람된 일을 이미 했습니다. 나이 30, 40에 뭐 벌써 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하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이런 걸 넣어가지고 한국 소식 넣어가지고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를 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대국 방송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사진을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 금액은 16만원입니다.
주문 문자는 010-2609-2023번이고요. 신한은행 예금제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입니다.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미국에도 책이 있습니다. 우편요금 조금만 지불하시면 발송 가능하고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힘내서 반중 운동도 하고 대북 방송도 하겠습니다. 자,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로 러시아, 이란, 북한 외에 국가가 아닌 기관도 언급을 했습니다. A 외부로 추정되나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제 수사 지시가 들어갔고 이제 추가 기밀 해제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자회견 뭐 앞으로 뭐 추가로 더 있을 것 같고요. 마두로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밝혔고, 중국이 2020년 대선부터 미국의 선거 데이터를 2억 2천만 장을 훔쳤다. 2억 2천만 분의 데이터, 전화번호, 주소,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로 훔쳤다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이 바이든의 불법 투표용지 제작을 도와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가 은폐를 했다. 뭐 미국의 언론인들을 중국이 매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대선 개입을 도와준,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을 도와준 미국 내 딥스테이트 정보기관 내 협조자들을 전부 일망타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등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를 지시했고요. 중국이 바이든 불법 투표용지를 제작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한국 항공사가 실어 날랐다는 이야기가 뭐 돌았죠. 뭐 이것도 이제 수사 및 체포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뭐 국정원 동원해서 선관위 서버 조사한 내용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리고 지금 스마트매틱을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스마트매틱을 수사를 하면은 A웹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도 같이 수사가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본인의 그 기자회견을 방송하지 않았던 ABC, MBC, CNN 등 방송사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와이타임즈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CNN, NYT, 뉴욕타임즈죠. 10년 동안 공략을 했다고 합니다. 뇌물 갖다 바치고 뭐. 그러니까 미 법무부 문건이 공개한 언론 통일전선의 실체, 뭐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코앞인데 지구 반대편에 가가지고 미국의 언론을 구워 삶았으면 한국 코앞에 언론은 왜 안 구워 삶았겠습니까? 내가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언론사들이 뭐 혹은 언론사의 간부들의 가족,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식당을 한대. 그러면은 100만 원치 먹고 와가지고 한 1억 카드로 끌고 뭐 어찌 됩니까? 그러면 합법적으로 뇌물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기밀 문건, 대통령 정보 보고를 일부러 조작해서 누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FBI 국장이 올해만 중국인 스파이를 62명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FBI는 미국 민주당과 연결된 기밀 누락 세력, 복지예산 부정수급, 전세계 30개국 120개 연구소에 비밀리에 생물학 무기를 실험하고요. 파우치 박사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 자금 지원해가지고 코로나를 만들고 미국 및 전 세계에 갖다 뿌리고 우편 투표를 통해가지고 선거를 뒤집은 행위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체포가 이제 진행이 된다. 자,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극자 폭력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상 미국이 중국한테 선전포고를 한 거고요.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 및 개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보복이 뒤따를 겁니다. 한국 대학교마다 중국 공자학원이 설치가 돼 있고, 아마도 한국 유학생들을 뭐 이런저런 이유로 퇴출시킬 겁니다. 미국 내 영주권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80%가 반미 친중 성향이므로 영주권을 박탈하거나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못 돌아가는 일들이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극자 테러 대응 회의에 60개국을 초청했는데 한국을 뺐습니다. 미국의 안티파 대응 회의를 지금 하는데 지금 한국의 좌파 단체들이 안티파에 자금 제공 의혹이 있습니다. 그 안티파가 국제 테러 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안티파에 자금을 제공한 한국의 좌파 단체들도
이 추적이 들어올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친중, 친북, 친이란, 친하마스 등의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도 수사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 이재명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티파 자금줄을 차단할 수가 없고 중국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역량을 그동안 좀 우습게 봤는데 한국이 반미로 돌아서자 미국이 숨이 지금 막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별로 없게 됐어요. 그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질 수 있다. 자,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다. 뭐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교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현 장관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를 개정했습니다. 이 3조에 보면은 사이버 공격, 선거 개입, 여론 조작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에 따르면 한국이나 미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공격받은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안보로 위협받는 것으로 보고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에 따라 가지고 대포권 1을 발령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발령할 수가 있다. 자, 대포권 1이 발령되면요 평시작전권에서 전시작전권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되며 모든 한국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체포되고 뭐 안규백이 체포되고 뭐 정동영이 체포되고 뭐 그래 줄줄이 다 체포되는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북한하고 중국의 간첩 정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줄줄이 다 체포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6.25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정전협정 체결하기 그 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싸웠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중국 북한하고 연결돼 있는 자들은 그냥 간첩 혐의로 그냥 싸그리 잡아들일 수가 있는데 전시가 선포되면요 간첩죄는 그 단심입니다. 군사 재판에서 너 간첩 땅땅땅 하면은 그냥 단심이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잡아들일 수가 있다. 자, 미국이 24일 날 슈퍼 301조 관세를 발표를 한대요. 김정관이요 여왕구도 방미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 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슈퍼 301조가 발동이 되면은 한국이 뭐 보복 관세 뭐 받지 않겠습니까? 뭐 쿠팡 때리고 뭐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복 관세 나오면은 뭐 전국적으로 이재명이 안 되겠네 이런 여론이 퍼지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 징역 7년 확정에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행 헌법 질서를 존중한다 뭐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61조기 추모식에 현충원에 지금 동작동 현충원에 이승만 대통령 그 묘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지금 화환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해가지고 그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 파기환 성심에서 당선 취소가 되면요 이재명이가 서명했던 특검법이나 탄핵안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자동 복귀가 되고요. 한국도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 나오면 미국의 대포권 1을 발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뭐 싸그리 잡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 4년 제한한다. 한국인 2만여 명 지금 영향을 받는다. 지금 이래 돼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한국인과 중국인 미국 영주권자들도 대부분 돌려보내는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한국인 영주권자 중 80%가 반미 친중 친민주당 성향입니다. 좌파 성향이고 호남 향후에도 많고요. 중국의 지령을 바꿔서 간첩짓을 하는 그런 한국인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권자들 싸그리 다 한국으로 돌려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에 뭐 가족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한국에 오면 알거지 되겠죠. 그러면 이재명이 때문에 그렇다 하고 난리 나겠지.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 판검사 경찰 고위공무원들의 자녀들과 가족들 대부분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뭐 유학생도 돌려보내고 하면은 뭐 치명적이겠죠. 한국 내 좌파 정치인 공무원들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 갖고 있는 한국인들 그리고
자녀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볼모로 딱 잡고서 우리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안 들어 다 돌아가 이제 그래 되는 거지 뭐. 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 직후에 이란이 2020년과 2024년 대선에 개입했다 해가지고 발표했는데 KBS 뉴스에 났죠. 지금 핵시설까지 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 모든 도로, 철도, 교량, 발전소, 담수화 시설 등을 모두 폭격해서 이란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고 있다. 왜?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걸 때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란 완전 개작살 내버리고요.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체포했으면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관리한다. 이란은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남은 것은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친중, 친북, 친이란, 친러시아 이재명 정권인데 중국하고 북한만 작살내면은 이재명 정권은 그냥 뭐 날아가죠. 그냥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을 어떻게 죽이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와이타임즈 보니까요. 미국의 8일째 이란을 때리고 있어요. 초토화 작전. 이란 강경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 뒤지는 거지 뭐. 뒤지면 무너지는 거지 뭐. 포탄 맞고 무릎 꿇고 죽으면 땅바닥에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럼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 자 교량 끊어버리고 관제탑 붕괴시키고 이란 국가 기능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이란의 중국 정보사령부가 비밀리에 숨겨놓은 부정선거 서버를 통째로 복사해서 미국의 특수부대가 들고 가버렸습니다. 복사가 아니고 통째로 들고 왔지. 그리고 거기에 있던 놈들, 그 서버 관리하던 놈들 싸그리 다 잡아갔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디크른 에너지입니다. 제가 김용식 박사님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성피로, 과로, 감기 몸살 뭐 등등으로 작년 초에 죽을 뻔했는데 요 디크른 에너지를 마시라 해가지고 요거를 주셔가지고 요거 먹고 살아났습니다. 디크른 에너지가 뭐냐면요, 26가지 한약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약재를 달여가지고 천연물질이죠. 천연물질을 달여가지고 증류를 했습니다. 증류 한약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투명하게 생수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요거를 커피잔에 넣고 원액을 절반 넣고 이제 물 넣어 가지고 한 잔씩 쭉 드시면은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면서 완전히 깊은 잠을 잡니다. 뭐 오전이나 오후에 드시면은 뭐 이렇게 계속 잠이 오니까 일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저녁에 드시면 좋은데요. 뭐 요거를 드시면은 만성 피로가 쫙 풀립니다. 제가 요거 먹기 전에는 1km도 제대로 못 걸었어요. 만성 피로 때문에. 근데 요거 먹고 나니까 몇 킬로 걸어도 문제가 없고 책상에 1시간도 못 앉아 있었는데 요거 먹고 나니까는 뭐 10시간 이상 앉아 있어도 문제가 없다. 만성 피로가 쫙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먹으면 배가 안 고픕니다. 이 닌겔 맞으면은 우리가 그 배고프죠. 배가 안 고프죠. 그 포도당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약재가 26개 들어가니까 배가 안 고프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중병을 앓으시는 분들, 식사 못 하시는 분들. 자, 0563-2358번입니다. 자, 요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뭐 끝나고 다시 방송 끝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딥스테이트, 로스차일드가 로마 교황청 등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해서 EU와 러시아가 죽을 때까지 싸우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그 대신 미군은 나토에서 철수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용 순항 미사일 설계도를 전달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구형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면허 생산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라인을 까는 데만 한 2, 3년 걸리고요. 뭐 우크라이나는 이미 모든 철도, 도로 등 생산 시설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제3국에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인도를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뭐 사거리 500km짜리 장거리 미사일을 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라팔 전투기 및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했고 설계도도 제공을 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토 국가들은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증액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쟁 자금 및 전쟁 물자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유럽은 친환경 에너지를 고집하다가 전기가 없어서 산업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전쟁 자금과 전쟁 물자를 제공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뭐 지금 한국산 무기 또 대량 사야겠죠.
프랑스가 장거리 공격 공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요, 러시아의 전세가 불리해집니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있던 주둔 미군 5천 명을 지금 1년 안에 철수시킨다고 했고요. 그 러시아가 지금 수도 모스크바가 휘발유 부족하대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유럽의 딥스테이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까지 밀어붙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서 미군을 대규모 철수하고 EU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싸우거나 말거나 뭐 뒤지거나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EU하고 죽어라 싸우다 해체되는 거예요. 둘 다 해체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의 정유 공장들을 계속 박살내고 뭐 모스크바나 지금 상테페테부르크 이 후방 도시들까지 계속 공격을 하니까 지금 정유소에 기름이 없어가지고요, 모스크바에 휘발유가 부족해서 지금 줄 서 있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름값이 24% 폭등하는 등 러시아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력이 박살난 러시아가 전쟁 비용을 증액하면 러시아는 망하게 되겠죠. 인도가 러시아 원유 대신에 미국산 원유를 지금 사니까 러시아로 들어가는 돈줄이 막혔다, 아마 그래 보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계속 그 정유소 빠개지고 뭐 공장 빠개지고 뭐 그러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그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 뭐 그 장거리 미사일도 뭐 해가지고 때리고 러시아 때리고 하면은 그 뭐 둘 다 뭐 싸우다 뒤지는 거지 뭐. 자, 그리고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러시아에 생필품을 공급하고요, 러시아산은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을 수입해가지고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만들어 주니까 러시아에 휘발유, 경유 등 이런 또 전쟁 물자를 공급을 하니까 이에 화가 난 EU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철강 등의 역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EU 산업 가속 화법 제정 및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산 전기차, 철강, 배터리 산업 뭐 이런 것들 죽이기 위해 가지고 중국산 못 들어오게 관세 때려버린다,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죽으면 전기차, 철강, 뭐 배터리 다 죽는 거고, 뭐 반도체, 뭐 태양광, 풍력 다 죽는 거죠. 중국이 EU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요, 이후에 또 산업도 죽어나겠죠. 안 그래도 돈 없고 전기 없고 기술 없고 산업이 초토화됐는데 그나마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것도 안 되면 EU 국가들은 알거지가 된다. 그러다 전쟁 비용 국방비에 올려야지 전쟁은 끊임없이 진행되지 뭐 알거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뭐 유럽, EU 죽으라고 싸우다가 둘 다 뒤지고 해체되는 거고요. 그리고 EU하고 또 중국하고 서로 무역 전쟁하고 싸우다 보면 둘 다 같이 뒤지는 겁니다. 한국도 BYD 전기차 하반부터 보조금을 못 받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요하게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죽이려고 하는데 중국의 전기차가 죽어버리면 중국 반도체, 배터리, 타이어, 철강, 전기전자 산업이 동시에 초토화되고요, 은행들이 줄부도 납니다. 미국 정보부는 중국 내부 시진핑과 장유샤 간 싸움을 붙여가지고 시진핑이가 장유샤 군벌들을 모두 제거하고 약 500만 명을 체포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시진핑이가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과거의 상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시진핑과 같은 국가 원수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하면서 중국 내부의 모순을 바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무위원들은 시진핑 졸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가 하방운동을 하면서 시골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겨우 중학교만 그때 겨우 나왔다. 그리고 이제 지능도 떨어지고 하는데 추후 칭화대 졸업장을 나중에 취득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지능은 중졸. 근데 중졸이 지금 조폭대장을 하면은 그게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독재자는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는요, 스위스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엄청 똑똑해요. 이재명이보다 훨씬 몇백 배 똑똑해. 누구야? 김정은이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영어로 그냥 샬라샬라 대화해요. 이재명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김정은이 똑똑해요, 여러분. 자,
미국의 전쟁부가요, 중국 기업 188곳을 군사 기업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AI, 반도체, 뭐 프로그램 이런 거 다 이제 차단시키고요. 미국 전쟁부에서 188개 대기업을 제재한다는 뭐 그 이제 미국에 투자를 못 한다는 거지. 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알아서 그냥 전 세계에서 이제 투자가 철회됩니다. 중국에 투자했다가 만일 미국이 비틀기 시작하면 전액 투자 손실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이제 국제 금융 자본이 알아서 탈중국을 한다. 특히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AI 관련 기술, 장비,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 유입을 차단시킵니다. 중국의 188개 기업이 뒤져버리면은 그 시장을 누가 먹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먹겠죠. 자, 중공이 돈줄이 말랐습니다. 5억 5천만 명 직격탄이고 하루에 8위안으로 산대요. 월 400위안도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올 연말 되면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그래 되는 겁니다. 대련도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고 있죠.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헐값으로 들어오던 에너지가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더 이상 헐값으로 물건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줄부도 나오고 있고, 코로나 봉쇄 3년 동안 약 5억 명 가량이 사망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각종 전염병이 돌고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병원에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습니다. 5억 5천만 명 하루에 1,600원 가량으로 버티는 절대 빈곤층으로 올해 겨울까지 대부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 자, 뭐 그렇고요. 살려면은 공산 폭동을 일으키면 된다. 자, 지금 중국 전역이 홍수, 우박, 토네이도, 산사태,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등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모두 죽어버려서 올해 식량난으로 엄청난 인명이 굶어 죽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중은행에 돈이 없어서 내 재산도 인출을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공안한테 가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끝난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 F-35를 판매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튀르키예가 러시아에서 도입한 S-400을 한국에게 판매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은 사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미국이 주선으로 한국이 러시아 S-400을 구매하면요, 한국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겠죠. 그리고 S-400을 뭐 중국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그 S-400 방공 미사일을 깨부술 수 있는 뭐 그런 미사일들을 한국이 또 만들겠죠. 그 한국의 LIG 넥슨과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 팔렌티어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S-400 가지고 오면은 뭐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한국과 미국으로 싸그리 다 넘어간다, 뭐 그래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미국은 이란의 모든 철도, 교량, 도로, 발전소, 핵시설, 담수화 시설 등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이란을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고 있으며 중국은 이란에 투자한 수백조 원인지 수천조 원인지 그 날려 먹었어요. 이란을 통과하는 1대1로는 모두 파괴됐습니다. 이란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철도, 고속도로, 원유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는 중국인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이 완벽하게 단절됐고요. 이란 상공은 미 공군이 장악해서 중국 항공기가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은 폴란드에 F-35를 지금 판매를 하기로 했고 터키에도 F-35를 팔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남쪽에서는 터키한테 이렇게 뭐 공격당할 수가 있고 서쪽에서는 폴란드한테 공격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옆에 아르메니아 있죠. 아르메니아는 뭐 뜬금없이 폴란드에서 만든 K2 전차를 사겠대. 그러면 뭐 요참으로는 뭐 K2 전차가 요 남쪽에서 러시아 밀고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러시아는요, 이 국방비 증액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경제가 파산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극동 러시아 연해주는 여기 통일한국 만주까지 먹어버린 통일한국을 달라붙습니다. 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중국의 1대1로가 그리스 아테네를 통과해서 유럽의 내륙으로 진출하는데 미국이 그리스 아테네에 하나오션 조선소를 건설하고 미국 군함을 수리합니다. 중국의 1대1로도 차단됐고요. 이 아테네 에게해 그리고 흑해는 미국의 바다가 됐다. 뭐 그래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한국 기업, 한국 무기 등을 대량으로 투입을 해가지고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권에서 이 지역 국가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나라 국가들이 한국하고 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이 돈 벌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국의 경제력이 늘어나면 군사력이 늘어나고 러시아와 중국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돈줄을 잘라가지고 한국한테 주고 한국이 국방비 증액하면은 그럼 누가 죽어나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중국은 러시아는 한국에서 쇠빙 LNG선을 사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항의를 할 수도 없고요. 중국은 괜히 한국인들 심기를 건드렸다가 한국에서 반중 폭동이 일어나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은 한국 정부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리면 한 150조 돼요. 그러면 뭐 이지스 한 척에 1조 원짜리 뭐 100척 찍어 가지고 그냥 동중국해 남중국해 뭐 쫙 깔아버리면 중국은 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들들들 떨고 있다. 자, 러시아 코앞의 에스토니아는요, 천궁2 방공 미사일을 지금 도입을 한대요. 그리고 핀란드와 슬로베니아는 FA-50 경전투기를 지금 구매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온 아르메니아는 뜬금없이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 전차를 구매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뭐 이제 북유럽, 동유럽에 한국산 전투기, 한국산 뭐 방공 미사일이 깔리기 시작하면은 러시아가 숨을 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뭐 대량 생산해가지고 갖다가 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산 뭐 장거리 뭐 미사일, 뭐 극초음속 미사일 뭐 이런 것들 막 조만간에 다 튀어나오면 그런 거 달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러시아 공군 뒤지는 겁니다. 자, KF-21이 전투기가 지금 태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태국이 사주 들여가지고 호위함을 지금 한국 호위함을 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필리핀도 KF-21을 뭐 20대를 사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필리핀도 한국의 함정들을 지금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요 이미 한국산 FA-50 경전투기를 10여 대 이상씩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이를 첨단으로 개량하고 KF-21까지 추가 배치하면요,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해군과 공군이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호위함을 지금 꾸준히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각종 미사일들을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구매하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너무 소량이 나서 언론에 나오지도 않는데 야금야금 사모으고 있습니다. 태국과 필리핀의 작전 반경이 1300km에 달하는 KF-21을 요 사가지고 배치하면요, 중국의 이 내륙 지방이 전부 다 이 폭격 대상이 되고요. 여기에 뭐 사거리 800km짜리 철룡 뭐 공대지 미사일 달면 거의 중국 내부 거의 2000km까지 타격 범위니까 중국 내부가 전부 타격이 됩니다. 태국한테 태국 공군한테 중국이 폭격 당하는 수가 있고, 필리핀 공군한테 중국 내륙 깊숙이 폭격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이 킬웹을 위해 가지고요, 동남아 국가들한테 한국산 무기를 사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킬웹이 뭐냐면요, 그 미국이 전부 다 미국 동맹국들, 우방국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을 싸그리 다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들이 인공위성으로 보고 어이 저기 쏘아 하고 지정하면은 평 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앞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국이 친중으로 넘어가게 놔두질 않는다. 자, 지금 국내 대표적인 친중 반미 매체인 중앙일보와 JTBC가 갑자기 경영위기로 몰락해가지고, 중앙일보는 최종 부도 처리됐고 경영권이 매각되며 JTBC는 1차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JTBC에 투자한 사람들이 JTBC를 1차 부도가 나는 것을 알고도 닷새 전에 채권을 팔았다며 중앙그룹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장 출신인 전직 검사 이복현 전 금감원장을 변호사로 선임을 했다. JTBC 그러면 알거지가 되겠죠.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친중 언론인 TV조선 부사장 방정호 씨가 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뭐 미국 뉴욕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기사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친중 언론들이 희한하게 갑자기 지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수본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했대요. 노태학 그 원장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노태학 부부 출장 의혹을 뭐 수사한다고 하는데,
경찰은 광주 광산경찰서 강간살인 사건을 축소 은폐 뭐 했다가 지금 줄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외에도 경찰이 범죄자들을 봐주고 뭐 이렇게 증거를 은멸하고 한 사건들이 연이을 터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노태악을 구속시키지 못하면 경찰 수사권은 박탈될 것입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경찰에서 선관위 수사를 봐준 놈들도 줄줄이 구속되므로 이걸 덮을 수가 없다. 죽기 살기로 다 터뜨려가지고 경찰 수사권 박탈을 지켜내려고 하면은 노태악이도 구속시키고 뭐 선관위를 완전히 초토화 난도질을 해야 될 겁니다. 경찰 수사권을 지키려면요. 검찰은 검찰청이 9월에 없어지기 때문에 죽으라고 다 잡아 들어가지고 검찰청 복원 여론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검찰청이 폐지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좌파들은 마약 수사 못하게 하고 대북 송금 뭐 수사 이런 거 못하게 하고 금융범죄 수사 못하게 자기들이 돈 빼먹는 거 수사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검찰청을 해체하려고 했지만은 보수층들은 왜 이거를 안 막았냐면 박근혜 대통령 증거 조작을 했죠. 탄핵을 시켰죠. 특검이.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 19개 혐의 무혐의 다 나왔죠. 그런데 재판장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이복현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 뭐 그지 된 거 아닙니까? 양승태 대법관한테 47개 혐의를 씌웠는데 전부 무혐의 나왔죠. 이것도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국정원 기무사 직원들 200여 명 증거 조작으로 구속 등 온갖 파렴치한 짓을 다 했습니다. 이건 누가 앞장섰어요? 윤석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감옥 가 있는 게 가가지고 자기가 했던 짓들 반성하고 후회를 많이 할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해가지고 국정원 기무사 직원도 4년씩 5년씩 감옥에 쳐놓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완전히 폐악질을 검찰들이 다 했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아이 검사 이 새끼들 없애버려 뭐 그런 여론이 퍼졌습니다. 그냥 검찰청이 폐지가 됐는데 지금 뭐 경찰청도 폐지되게 생겼다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 경찰, 이 판사 새끼들 전부 다 이 도둑놈 새끼들이 앉아 있었다. 뭐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자, 합수본 선관위 작년 대선도 투표용지가 부족 숨겼다. 뭐가 자꾸 한 개씩 튀어나오죠. 그러면 작년 대선도 재선거 해야겠네. 뭐 이런 여론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선관위 징계위원들 채용비리 징계받고도 직책 수행했다. 뭐 완전히 범죄 집단이고 판사 새끼들이 이걸 다 뒤에서 재판으로서 봐주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고 미국 언론사들을 매수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여론을 만든 등의 행위를 했죠. 미국의 CIA, FBI, 뭐 NSA, 뭐 DNI 등 미국 정보기관이 발견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이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숨기다가는 진짜 경찰청도 없어집니다. 검찰, 경찰, 고위층 자녀들이 미국에 지금 다 있죠. 그러면 뭐 걔들 뭐 추방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미국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 될 거다. 자, K증시 도박장 됐다. 삼전, 하이닉스, 네버리지의 외신도 쓴소리, 로이터, 블룸버그가 한국 금융당국 보안책 비판 뭐 하고 있고 코스피 폭락에 한국 성인 30명 중 1명 마진콜 추산, 비투성이 뭐 청구서 날라왔다. 레버리지 계좌 120만 개 추가 담보 요구 최대 36만 개 강제 청산 추정 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한국의 이 증시는 믿을 수 없다. 뭐 믿을 수 없다. 금융이 꼴 신뢰인데 믿을 수 없다고 외신에서 때려버리면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 투자된 자금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환율 폭등하고 뭐 주가 폭락하고 뭐 그래 되는 거죠. 예. 코스피가 6,516에 나왔네요. 변동성에 지친 개미 손절 울면서 돈 뺀다. 거래 대금도 급감 뭐 나오죠. 반도체 종목이 호황을 맞더라도 한국의 경제 규모 체급으로 보면요. 3,500에서 한 4,000, 코스피 한 4,000 정도가 적정선입니다.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하는데 부동산 뭐 그래가지고 부동산 팔고 주식에 돈 넣게 만들고 연기금 동원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해가지고 연기금 끌어올리고 뭐 그랬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가 자기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니까 무리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팔을 비틀어서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공장 부지도 없는 광주의 반도체 공장을 수백조 원치 건설한다고 하니까 그 외국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저 손해 보겠네, 삼성 하이닉스 망하겠네 싶으니까 다 팔고 나가는 거지. 연기금도 리밸런싱 해야 되니까 팔고 나가고. 그리고 이건 5월 12일자 기사인데 블룸버그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AI 국민 배당 해야 된다는 이 발언 때문에 한국 정치가 출렁거린다. 외국인이 6.6조 매물 폭탄 뭐 쏟아부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정정식 국민의힘에서도 코스피 폭락 책임 김용범 정책실장 해임하라고 했습니다. 해외에 투자된 돈을 한국 정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따면 2배, 이름은 2배인 2배를 잃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뭐 레버리지 뭐 ETF라고 하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큰 돈을 따니까 좋았는데 무리하게 공장 부지도 준비 안 되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광주 공항 부지, 광주 공항 이거 미군하고 협의도 안 된 상황을 여기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짓는다 하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시에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회의록도 없고.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나가니까 폭락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연기금이 그거다가 또 리밸런싱을 해야 하니까 또 팔고 주가가 폭락하자 강제 청산 당하면서 자동으로 팔고 뭐 그래 되는 겁니다. 전 국민이 지금 알거지를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국민이 부자가 되면 안 돼. 알거지가 돼야 돼. 그래야지 보조금 나눠주고 개처럼 개목줄 끌고 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보조금 나눠주고 그래 가는 거 아닙니까? 저 베네수엘라가 그래가 망했잖아요. 그래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안 돼. 그래서 뭘 안 가르쳐? 역사, 철학, 도덕, 윤리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사람을 완전히 짐승 새끼로 만든다고. 짐승 새끼들로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이 알거지가 되고요. 이재명이 잘한다고 지지했던 목사들, 요 완전 사기꾼 새끼들 다 된 거죠. 이재명이 따라다니던 지지하던 교회들 전부 다 이게 가짜 교회, 가짜 선지자들, 가짜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재명이 잘한다고 말했던 사람들 졸지에 정신병자가 되고 전국적으로 모든 사회 분야에서 저 새끼 정신병자하고 다 퇴출된다. 들어 누워서 막을 걸 삼전 하이닉스 네버리지 ETF 후회하는 금감원장 이 뭐 전부 다 한패거리들이지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조금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공산주의 이제 체험하니까 뜨거우시죠? 이재명이 빨리 끌어내려야지 그러면. 자, 삼전 하이닉스 ETF 개미 무덤 만들어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금융시장 뭐 시작됐다. 지금 한국은행 3년 만에 금리 인상했고 8월에 또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재명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금을 너무 많이 살포해서 원화 가치가 휴지가 되어 가고 있고 물가가 폭등하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추가로 더 인상할 것이라 하고요. 주식에 투자된 돈이 한국은행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폭등하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할 돈이 없으니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한국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코스피는 계속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니까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강제 청산하고 강제 청산되니까 계속 떨어지고 레버리지 ETF 산 사람들 손해가 2배 이상 무자백에 불어나고요. 그 이재명이가 또 이스라엘 막 공격하고 뭐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총리 뭐 구속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유대 금융자본이 또 알아서 또 돈 다 빼줘. 자, 이재명이가 김용범 실장을 교체하면요,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 송심 재판이 재개되겠죠. 당선 취소되고 이재명이가 서명한 모든 서류는 무효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동 복귀하고요. 민주당은 2차례 대선 자금 약 1,000억 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정당이 파산합니다. 이재명이가 김용범 실장을 교체하지 않고 버티면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 송심 재판 받아야 돼요. 이래도 끝나고 저래도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해를 절해봤는데. 자, 문재인 정권은요 국민연금 공단 본사를 전북 전주 덕진구로 이전했습니다. 그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연기금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재명 대북 송금 공소 취소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연기금을 무리하게 동원해가지고 코스피를 투기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투기판 특검을 추진해야 하며 국민연금 공단 본사를 다시 서울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서울에 질비하게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국민연금 본부를 전주로 가지고 간 것은 다 이런 공작 협잡해가지고 돈 빼먹고 이런 국민들 알거지면 안 되고, 이런 공작하는데 연기금 동원하려고 뭐 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이거 해야 되고, 특검에가 싸그리 다 잡아내야 돼. 다 잡아내야 되고, 특검 반대하면 민주당이 골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서울로 이전해야 된다고 추진하는데, 그러면 서울 사람들 전 국민이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만 반대. 그럼 민주당 붕괴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의 IT 해킹 보안 전문가들은 대부분 서울 혹은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없는 전남 나주 시골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사를 이거 문재인 때 이거 이전했어요. 그 문재인 때 이전해 가지고 이 원장으로 누가 왔냐면 그 부산에서 방송하던 방송인이 원장으로 왔고요. 하나는 서강대 나온 그 정치 학자가 여기 원장으로 왔어. 문재인 때. 그러니까 이게 다 뚫리지. 전문가들이 근무하지 않을 것이고 지방에는 전문가들이 없겠죠. 그러면 줄줄이 다 뚫리겠지. 따라서 금융, 인터넷 보안 등과 같은 국가 핵심 분야는요, 전문가들이 많은 서울 혹은 대전 등으로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 친중 친북한 민주당 텃밭인 전주와 나주에 국민연금 공단 본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사가 있어서 그런지 중국과 북한에 매번 해킹당하고 정치가 도박판이 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SK 다 털렸죠.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서울로 가지고 오자고 국민의힘에서 들고 일어나면은 문재인 이재명 정권 붕괴됩니다. 안규백 장관을 계속 데리고 갈 경우 이재명 정권은 붕괴됩니다. 중간에 잘라도 이재명 정권은 붕괴된다. 안규백 장관 제대로 출근 안타가 점검 걸려 연장 복무한 걸로 알고 있다. 고교동창이 이런 이야기했네요. 뭐 타령 맞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안에서 후회를 많이 할 겁니다. 자기가 뭐 특수부 검사 오래 했다고, 뭐 검찰총장 했다고 으스대고 하면서 이 검사로서 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 나라는 초토화되고 자기는 감옥 가 있고 뭐 지금 자기 가족, 자기 부인도 감옥 가 있고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서 뭐 성경책도 열심히 보고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뭐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나오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완전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고, 다시 나라를 이제 다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겠죠. 판검사 새끼들이 얼마나 추잡한지, 경찰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지, 고위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패한지, 저거 이제 다 봤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는 아무런 빚이 없죠. 빚이 없으니까 싸그리 다 잡아들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던 로마의 관리였는데, 뭐 나중에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에서 저렇게 옥고를 치르면서 과거하고 완전히 단절되고 제2의 통일 대통령이 되고 제2의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제2의 광개토대왕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지 프레드먼 교수가 2030년 이전에 통일될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2025년 7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는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해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 삭스는 2050년 되면 한국인이 소득 세계 2위가 된다. 8만 1,000불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죠. 자,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고 뭐 국민들이 못 살겠다 싶으면 들고 일어나겠지 뭐.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국방송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자, 뭐 이제 70년 동안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하고 리모델링 한번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권 절해야 끝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끝났고요. 디크른 에너지 제가 요거 앞에 설명했는데요. 요거 진짜 좋습니다. 요거 사과 드시면 좋고요. 1.2리터, 1.8리터 한 병 더 팔고